낙동강 전선, 뭐 6.25 최대 격전지고 나라를 구한 전투, 낙동강 전투입니다. 이 낙동강에서 많은 우리 국군 장병과 특히 우리 어린 학도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전쟁,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낙동강 지금 전선기념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 기자. 네. 낙동강 전선기념관, 이거 대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대구 남구 네. 앞산 순환로인데요. 여기도 지금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다부동 전투. 역시 거기도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의 일부예요. 다부동 전투도. 네. 그만큼 거기가 아주 격전지였고, 오늘 이 낙동강 전선 기념관은 낙동강 벨트를 통해서 낙동강 이 전 벨트에서의 우리의 성전 6.25를 막아냈다. 북해군의 남침을 막아냈다는 아주 그런 뜻깊은 자리고, 많은 우리 호국 영령들이, 장병들이, 특히 또 어린 학도병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오늘 와보고 이제 신기한 건, 뭐 저도 전에는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 학도병 동상이 네.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오른쪽에 이제 학도연구원 6.25 참전 기념비가 있고요. 예. 저희 이제 이쪽에 또 왼쪽에 보면은 이 오른쪽이죠. 이게 이제 기념관이고, 저희 뒤쪽에 보이는 게 기념관입니다. 이 전선 기념관이 79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네. 79년 6월 25일 날 6.25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제 개관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공교롭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약 한 3개월, 4개월 전에 이제 준공이 되고 개관을 했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또 역시나 작품입니다. 네. 작품이고, 제가 이제 대구 경북 와 보면은 옛날엔 다 경북이에요. 경상북도 내에 대구시가 있었던 거예요. 도청 소재지가. 근데 이게 이제 또 뭐 지자체 하면서 김대중이가 또 갈라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복잡한데, 이 낙동강 성전 기념관 좀 한번 설명 자료가 있나요? 네. 네. 낙동강 승전 기념관은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공원 초입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국정전 당시 조국소의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의 승전을 기념하고, 당시 낙동강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참전 용사분들의 이 거룩한 희생 정신을 되살림과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6.25 사변과 같은 동족 산전의 비극을 일깨워 이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의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통일안보 교육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전에 했던 방송 중에 이제 다부동 전적 기념관이, 그건 전적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던 걸 기념하고, 이제 뭐 성전이 아니라 네. 전쟁터를 해서 이제 그 펼전을 많은 우리 이제 한미연합군이나 이제 우리 국군, 그다음에 학도병까지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여기는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의 전체를 봤을 때 네.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제 성전. 근데 이제 한 가지 느낀 거는 다부동 전적 기념관도 그렇고, 여기 오늘 낙동강 성전 기념관도 그렇고, 좀 이제 산비슬게 있는데 국유지가 많아요. 좀 더 공무원을 키워야 된다는 거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고, 좀 더 이 기념 사업을, 이번에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로 성격됐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두 부처가, 국방부와 보훈처가 협의해서 진짜 대대적으로 이 호국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땅은 국유지가 많아요. 정부 땅이 있으니까 좀 확장을 해서 테마파크 형태로 해서 진짜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네. 애국심도 호국정신도 배우고, 함께 가족들이 이래야지 나라가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야 애국심이나 호국정신 들어있는데, 안 그러면 빨개 애들이 빨간 물을 딱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런 호국 사업이 많이 걸림돌이 됐을 거라 봐요. 그러나 뭐 작지만 아주 지금은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학도병, 저희가 이제 문재인 아버지 문형룡을 유월 스님이
1950년 8월 29일 날 경북 영천 모현산에서 기슭에서 생포를 했는데 학도병 3명이 학도병에 대한 자료가 정확치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상당히 뜻깊은 거는 75년에 이게 준공된가 72개도 이제 준공이 된 건데 이게 잘 안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고 이게 동상은 하나 서 있습니다. 서 있고 그런데 이제 역시나 제가 이제 동상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학도병 자위 학도병 동상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해놓으면 접근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얼치년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는 이게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조각가가 만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총이 너무 작아요. 학도병들이 13, 14, 15, 16, 17세.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제 징집이 17세부터 30세까지인가 이제 전쟁에 동원을 했는데 키가 작아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키가 130, 40이래요. 응? 자네 키가 얼마인가? 엄청 적었네요. 자네 얼마 키가? 173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30cm 작아요. 네. 이 소총이 M1인데 저게 한 1m 갖춰야 될 거야. 네. 그러면은 비율이 어떤 학생들은 소총을 맸는데 끌고 다녔다 그래요. 총이 너무 작아요. 그래 학도병이 용맹스러움을 그 상징하기 위해서 동상은 저렇게 과장되게 할 수 있는데 네. 학도병이 너무 어른이고 너무 커. 그러니까 총이 조그만하죠.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좀 이제 좌파들한테 배워야 돼요. 가짜 소녀상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태극기와 유엔기와 6.25 참전 이제 국 16개국 이제 국기들이 걸려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또 의용군 6.25 참전 기념비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전에 79년 5월 30일 날 이제 준공이 됐고 78년 12월 1일 날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려 6개월이 걸렸는데 이게 설립자는 경상북도 대구시 이제 경상북도 대구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이제 다 세 곳에서 이 대구광역시가 아니에요. 경상북도 내에 있는 대구시. 네. 그래서 이제 세 개 단체가 지자체가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6개월이 걸렸어요. 네. 자위학도병상 내가 혼자 했는데 빨리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상인데 밑에 이 돌이 대리석이 제가 볼 때 이게 군화를 상징한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더 길어요. 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게 뭐 첨성대 같지만 보면 앞쪽이 깁니다. 아,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안 봐도 제가 볼 때는 군화 같아요. 군화. 근데 이제 학도병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때 군화를 못 신었어요. 교복 입고 싸웠는데 뭐 해. 자, 이거 한번 승기자 읽어봐요. 예. 네. 1950년 6월 25일 붉은 무리가 평화로운 이 땅을 짓밟고 쳐들어오자 공부에만 열중하던 학생들도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조국을 구하고자 흔연히 책을 던지고 일선에 나가 싸워 이겼다. 여기 그 학생들의 장한 모습과 나라 사랑에 곱고 매운 얼을 심어 동상으로 만들어 세우노니 눈설이 백천회를 지나도 나라를 지킨 갸륵한 그 뜻은 영원히 남아 빛나리라. 네. 네, 그래서 참 뭐 이렇게 이게 서 있는데 거의 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외곽지고 네. 만져볼 수도 없어요. 소녀상은 어때요? 의자, 테이블 놓고 그거는 다 그냥 스토리텔링에서 만든 거예요. 네. 연출이란 말이야.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목도리 채워주고 만져줘. 국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이거 용맹하고 호국 정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 좋은데 너무 멀리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획했던 게 우리도 이 어린 학도병이 우리가 안아줄 수 있게끔 어깨동무할 수 있게끔 국민 속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탄창 박스입니다. 아, 네, 탄창. 예, 실탄통, 나무통 그걸 놓고 학도병이 어머니 편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정에 의해서 총이 깁니다. 좀 작아요, 학도병이. 네.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동상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하나 세우고 영천시장이 좌파인지 빨개인지 어쨌든 싸움이 돼서 지금 철거를 해놓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정부와 이제 지금 각 지자체가 다 나서서 하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학도 의용군 6.25 전공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용어 자체도 지금 각양각색이에요. 학도 의용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또 있습니다.
대한학도의용대라도 있어요. 의용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통칭 이건 복잡하다. 그냥 학도병으로 가자. 네. 학도군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통칭하는데 이거 빨리 정부가 손을 대야 됩니다. 정부가 여기 보면 또 20여만 명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7천여 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말이 언밸런싱해요. 저희가 여러 자료, 국방부 자료, 뭐 그다음에 전쟁사 자료 보면 다 모아 보면 약 5만여 명이고 20여만 명은 이제 군인이 아니라 그냥 봉사활동, 네. 쉽게 말하면 후방에서 뭐 치안을 담당한다든가 뭐 보급을 해준다든가 뭐 간호를 한다든가 실제 총을 든 전쟁은 군이 학도병은 아니고 그런 건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5만여 명인데 약 3만 명이 낙동강 전선에서 전사를 했어요. 네. 근데 어리다 보니까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잖아요. 네. 부모님의 계시겠지. 근데 자기가 결혼도 안 하고 처자식이 없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뭐야. 아무런 누가 잘 돌봐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예요. 그 없습니다. 전쟁통이네.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3만여 명이 무명용사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증거가. 이거는요 국가가 앞으로요 진짜 강화문 한복판에다가 학도병 무명용사 나는 이 비를 세우고 365일 불꽃이 일어야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절을 해야 돼. 경례를 하고 네, 눈이 오나 맞습니다. 비가 오나. 네. 이래야 일등 국가 돼요. 두고 보라니까. 저 그거 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참 그나마 고마워요. 현충원에도 가도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접근성이 없어요. 빨갱이들은 어떡합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갖다 넣어가지고 콧물, 눈물, 돈, 또 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까지 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학도병상도 사실은 국가지정 현충시설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이제 그 뭐 자기 아버지를 겨냥해서 자기 아버지 생포지에다가 학도병 동상을 세우니까 얼마나 날 죽이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또 영찬시장이 노무현 때인가 문재인 때 뭐 한 자리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둘이 뭐 중하게 맞았는지 방해를 했는데 뭐 진짜 애국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할 거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자유학도병도 국가의 지정 조형물로 현충 시설로 가능하다. 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 기자 한번 이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20만여 청소년 애국 학도들은 펜 대신 총을 들고 구국전선에 참전하여 7천여 명의 학도 의용병이 산하였으며 조국의 강토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였다. 이들은 당시 대구역 앞에 설치된 국방부 정군국 직속 대한학도의용도에 자원 입대하였다. 특히 학도의용군의 활약이 돋보인 것은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공방전에서였다. 포항전투, 기계한강전투, 영천전투, 다부동전투, 현풍지구전투, 진동마산전투의 투입, 대구 사수의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51년 3월 16일 종군학생 복교령으로 학교로 복교하였으나 현지 군번을 부여받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수도 10만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거룩한 애국애족 정신은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자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도병 갔다가 나이가 돼서 입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학도병으로 가서 몇 년 근무했고 또 군인으로 몇 년, 5년, 7년 뭐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교육 시설이 열악해서 정규 군인들이 무학자가 많았고 휴가를 가려면 중대장이 데리고 나서 태워다 주고 데려와야 됐대. 이제 정류장까지 네. 뭐 그렇게 힘든 상황이어서 어린 학도병들의 이 공부들이 머리가 좋아서 아주 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데이터 10만 명이 군에 또 복무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린 학도병들이 그 소중한 요즘 뭐 정교조 이놈들 떠드는 학습권 침해당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 형편지시였다. 내가 누체하지만 세월호 놀러 수학여행 가다 죽은 것도 매덕이고 기념비 세우고 별짓을 이태원 할로윈대에 가서 놀러가 술 처먹고 놀다가 죽은 것도 서로 또 추모 지랄을 하잖아요. 욕 안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네. 참 화가 납니다. 진짜 국가를 위해서 공부 어린 나이에 13, 14, 15, 16 어린 나이에 징집 대상자도 아닌데 책을 놓고 펜을 놓고 전쟁터 총을 든 거예요. 이건 나라가
기둥으로 세워야 돼, 이런 역사를. 맞습니다. 이걸 참 박아버리고 데이터도 다 틀리고 또 이렇게 조형물이나 현충시 있지만 이 산기슭에 응수에 누가 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학도병 이거 양심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이면 다 참여해야 돼요. 네. 응? 이거 안 하면은 진짜 역적들 제가 볼 때. 이 나라를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가짜 민주화에 이게 뭡니까? 응?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자유학도병 사업이 자유의 학도병상이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질 것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하늘에도 제가 또 우리 호국 영령들 하늘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조형물 이게 이제 조형 조각이라 봐야 되는 청동 같아요. 이건 잘 만든 거예요. 저것도 잘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총이 너무 작다. 학도병이 너무 커. 좀만 해야지 그 눈물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용맹하듯 당당하게 전사한 걸로 오잖아요. 우리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 학생들이 저 모습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미안하잖아요. 이거 국가안보의 무임승차야. 공짜로 돈 벌고 사업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안보는 모두가 책임, 모두가. 여기 보면은 이제 상당히 국군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 작품을. 여기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날짜 같은 거는 여기 밑에 한 봐요. 여기도. 예, 여기도 79년 이제 준공 당시. 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 성전기념관 홍보차, 안보방송차 왔습니다. 예, 고생들 많습니다. 예, 전시관. 예, 저도 지나다녔지 실제 별로 안 돌아봤어요. 옛날에 한번 하다가고. 예, 잊혀진 전쟁 6.25죠. 예, 우리가 한번 전시관 입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왼쪽으로 3일 만에 한낙이 되고요. 예. 아, 6.25. 이렇게 이제 곳곳에 이제 관리하는 거는 잘 하셔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게 와서 산 교육장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또 보훈부로 성격했기 때문에 보훈처가 대대적으로 이 호국 사업 이거 진짜 신경 써가지고 좀 더 이 틀을 넓히고 많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가족들이 국가안보를 또 우리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지 산 교육장이 돼야 됩니다. 예, 뭐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뭉클한 예, 이 낙동강 전역에서 일어났던 전투들을 지금 여기 다 지금 한 곳에 모아놓은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학도병이 이렇게 한 페이지를 장악하고 있네요. 자, 우리 선 기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리지 않은 우리의 아버지 학도병. 군복이 아닌 운동화에 교복을 입고 펜 대신 총을 메고 철모보다 중자가 달린 학생 못쓰기를 더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꼭 살아서 중자 달린 학생모를 다시 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도병 전사자들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의 희생을 기억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그들의 자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 당신께 붉은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아, 이거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이제 사실은 학도병 하나만 해도 네. 이런 기념관이 더 커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큰 이 자체도 적죠. 스케일이 좀 작지만 이게 국가 빨개 정부들이 예산을 안 줘서 그럴 거예요. 예,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먼저 올라가시죠. 2층에는. 예, 이제 기념관이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이제 학도병 취재차 포항에 유일하게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는 학도병 전선 기념관이 있고요. 거기 가면 산구석에
아주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음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상륙 작전을 했던 장사 상륙 기념관은 바다에 배 모양으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학도병은 너무 작아. 전부 다 그 학도병들인데 710명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 어린 자식이 없는 학도병, 그러니까 어린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야, 저 표현 좋네. 예, 여기도 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더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돈이 아까운 거 아닙니다. 영혼이 붉은 빨개들한테 갉아먹히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접근이 편하게, 자, 우리 낙동강 전선에서의 영웅들, 예, 호국의 영웅들, 이 자료실이네요. 예. 예. 그나마 군인으로 군번이 있고 계급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우리 학도병들은 무명이야, 무명. 이름은 다 있겠죠. 누구의 귀한 집 자식이겠죠. 근데 그게 갈 리가 없어. 자식도 어린 나이에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대가 끊기니까 누가 챙겨? 그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그 말처럼.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 학도병 정신이 국가의 정신으로, 국혼으로 저는 성격돼야 된다. 이걸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거예요. 응? 제가 시작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걸 정부에서 지가 받아서 하면, 윤석열 정부 받아서 하면은 영웅이 될 겁니다. 응? 자, 이거 또 이렇게 해놨어요. 예. 학도연군. 전쟁이 났는데 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뛰어들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동생 같은 학도병들이 모두 이름 없는 들꽃으로 쓰러졌는데 어찌 하늘을 이루고 살길 바라겠는가? 적을 수류탄이 아무리 쏟아져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무조건 돌격이다. 예, 여기 이제 낙동강 전선에 또 영호 백선엽 장군, 또 내가 물러나면 나부터 쏴라 하는 건데요. 여기 위에는 이제 VR 체험장이 있습니다. VR 3층에는. 예. 우리 카메라 감독이 다리가 아프겠어요. 예. 예. 예, VR로 해서 아주 잘 해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이거는 뭐 잘 돼 있네. 네. 이건 첨단 장비가 돌아가지고, 예, 그 산 호국 애국의 살아있는 홍보장이 될 수 있네요. 이건 잘 해놨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공원을, 기념관 전체 공원화해야 돼. 크게.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3층까지. 3층까지. 예, 여기는 이제 옥상이고요. 네. 비행기, 국방, 방위산업. 아주 수출이 이제 나토, 폴란드부터 야단났는데, 뭐, 지금 최고입니다, 최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에서 시작한 우리 방위산업이, 지금 뭐 또 한미동맹과 이렇게 와서 발전되면서, 미국과 함께 오면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돈이 써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다 해놨 건데, 문제 이 자식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때 이거 문만 열으니까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우리 방위 산업이 최강입니다. 값싸고, 그러니까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가성비가 높다 그러죠. 네. 그래서 또 미국과 함께 했기 때문에 최강의 이제 우리 무기인데, 예, 여기는 이제 기념관 옥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념관에 전체 이렇게 한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양해를 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제 국내에 계시는 이제 시청자들 여러분들, 이제 가만 방에 앉아서 아니면 차를 타고 스마트를 보면서 지금 대구에 있는 낙동강 전선기념관을 보고 계십니다. 예, 내가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기도 이제 산을 잘라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하나를 전부 이렇게 만들어도 돼.
전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전체 정도의 규모로. 자, 한번 뭐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뭐 기념관이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와 보니까. 예. 이게 우체 이시영 선생 순국 기념탄이 하나 뒤에 있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시영 선생 순국 기념탄이고, 예, 이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토지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화를 해야 돼. 테마파크 정도로. 그러니까 뭐 앞산을 다 하든지 이산을 하든지 해서 이게 기념관 하나 있고, 차 주차하기도 편하고, 와서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오면 뭐 요즘 뭐 서바이벌 게임도 많잖아요. 뭐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국가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은 끝까지 챙긴다는 거. 책임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쪽은 조금 경사가 지서 위험하지 않겠나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아까 마지막 그쪽 계단 보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 79년에 준공이 됐지만 70한 뭐 그 해가지고 건물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유지 보수는 또 잘하고 있는데 좀 더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 뭐 전선기념관뿐이 아니라 국가 호국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참전 유공자나 이 학도병들 이런 분들은 유공자 인정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민주화 운동했던 놈들은 뭐 근거 없이 지네끼리 뭐 나 이 사람 뭐 돌 맞는 거 봤어, 돌 던진 거 봤어, 그러면 유공자야. 이거 민주화 유공자 국가가 대대적으로 재수사, 재조사해야 돼. 그 위원장 날 시켜주면 내가 잘할 것 같잖아요. 아, 최고입니다. 네. 이 빨갱이들은 다 뒤엎어가지고 뭐 과거사위원회 이래가지고 다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전면 재조사. 여기 읽어봐요. 우리 백선엽 장군.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내가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다. 더 밀리면 곧 망국이다. 우리가 더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저 미군을 보라.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후퇴하다니 무슨 꼴이냐. 대한 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네. 그래서 요까지는 잘 되네. 요까지는. 근데 요거는 내가 볼 때 빨개 정부 돌았을 때 이거 누가 손댄 민주화 이거 걸릴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빨개들이 와서 또 뜯어고친 것 같아요. 여기는 낙동강 전선만 하고 우리 국군nem도 해야죠. 한미동맹. 네, 잘 봤습니다. 네. 예. 제가 뭐 네. 홍보 여기 예산 좀 많이 드리라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한 바퀴 다 돌아봤고요. 이게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돼.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저희가 이제 낙동강 전선 기념관 내부를 둘러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할 때, 방송 오픈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학도병상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추모비예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국민 속으로 다가가서 어린 학도병들의 아픔, 그 영혼을 달래야지.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된다. 내 말대로 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사원에서 자유학도병 기념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이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낙동강 전선기념관, 저희가 또 그제 방송했던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 와보면 느낀 게 하나같이 장소가 좁다. 네. 국가가 너무나 관심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자총에서 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나서서 이제 가짜 민주화, 비장평화 이제 다 버리고 진짜 자유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지켜서 딱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가장 존경받고 그 정신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야지.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내려오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김영삼, 김대중 들어오면서 과거사 진상조사 이래가지고 뭐 지나갔던 거 다 파헤쳐가지고 전부 민주화 유공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화 사업 했던 거 전부 재조사해야 됩니다. 네. 재조사해서 가짜 유공자들 다 쳐내야 되고요. 뭐 그중에 진짜 뭐 민주화 생각했던 분도 있겠지만 가짜 유공자들은 다 걸러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호국 사업 국가의 정신입니다. 혼이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누군가가 목숨 바쳤고 전쟁이 났을 때 총을 들고 나가서 희생을 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에 무임승차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할 동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지금 잘못된 국가의 방향, 민주화로 가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운동을 끝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호국 사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 기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곳이 대구 압산공원인데 저는 낙동강 승정공원으로 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낙동강 승정기념관은 이 압산공원 전체에다 다 잘 꾸며야 되고 이곳은 학도병을 위한 이 기념관으로 별도로 이제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